갑자기 내가 그 헌재 재판관들을 약간 공격하는 듯한 말을 해서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긴 한데 내가 진짜 다 나 같은 심정일 거야. 지금 그 선고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나 이런 데서도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법원과 검찰이 짜고 윤석열이를 탈옥시킨 이후에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한남동 관저에서 주지육림 속에 인생을 즐기고 있지만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제 빨리 파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론조사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 추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전국 성인 남성 여성 501명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1%, 4.4%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5.6%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 하는 사람도 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파면해야 된다는 의견, 이것이 지난주보다도 3.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 의견은 2.1%포인트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윤석열에 대한 파면,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연령별로도 보니까 40대에서는 69.1%, 40대의 10명 중에 7명이 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참 마음이 넓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60%가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연세가 드시면 마음도 넓어지시고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고 해도 괜찮아.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늘 말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이 중요하죠. 중도층의 65.8%가 파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중도층은 지난주보다도 더 계속해서 한 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파면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도층이 이렇게 갈수록 파면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 부분이 바로 진짜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대표인데 여기에서는 복귀 반대가 무려 73.8%가 나왔습니다. 와, 그것은 73.8%니까 거의 뭐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윤석열이는 복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론조사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 어떤 후보가 나와도 거의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는다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을 붙여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47.2%가 나왔고 김문수 장관이 34%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장관을 극우에서는 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붙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를 앞섰다. 이재명 대표는 부울경에서 한 40% 정도가 나왔거든요. 39.8%.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37%에 그쳤습니다. 부울경에서도 이겼다. 이런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거.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40.9%.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39.4%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기고 TK에서도 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붙여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47.9%가 나왔습니다. 아니죠. 46.9%
8%, 46.8%가 이재명 대표고 홍준표가 24.9%.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오세훈이하고 붙여보니까 더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47.9%가 나오고 오세훈이가 23.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붙어도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헌재가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락가락은 아닌가? 오락가락은 아니고 늦추고 있죠. 늦추고 있어.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 또 다음 항목이 있습니다. 헌재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뢰한다. 신뢰한다. 여기가 52.7%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길리서치는 쿠키뉴스가 의뢰를 했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성향별로 보면 헌재를 신뢰한다라고 진보층에서는 85.5%, 무려 85.5%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에서는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도층이 중요하다겠죠. 중도층에서도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3.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직전 조사보다 무려 8.5%포인트가 높은 수치입니다.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12.3 계엄. 이게 지금 오늘로 딱 100일째입니다.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라는 지적이는 제비 지기현은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심우정 검찰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보통 항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윤석열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윤석열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조속하게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에 마지막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가 지금 벌써 14일째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14일 만에 했고 박근혜 때 11일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넘겼기 때문에 최장의 숙고 기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에 사회적 긴장감 그리고 불안감은 갈수록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늦춰질수록 이런 혼란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 헌재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는 않습니다. 미칠 수가 없죠. 미쳐서는 안 되죠. 형사재판과 헌재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있는 이유 이것은 헌재가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검사 등 4명 이 사람들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그러면 모레 금요일 날 또 곧바로 이틀 연속 이 중요한 선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헌재는 왜 그런데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심사숙고하는 척하고 이러면서 늦추고 있을까요? 대부분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8대 0을 예상을 합니다. 8대 0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예상을 합니다. 워낙 사건이 뚜렷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0.0001%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성향만으로 보면 5대3 기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복귀합니다. 그리고 법조 카르텔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보면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 취소하고 검찰은 항고도 안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내란 속에 윤석열은 집구석에 쳐 들어가서 술 처먹고 밥 처먹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법조 카르텔이 만들어낸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낸 음모입니다.
누가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가 돼서 집구속으로 돌아갈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5대3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극우 쪽에서는 당연히 5대3 기각이다 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6대2 파면 인용, 그래서 파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아무래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워낙 중대해서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대통령 파면이기 때문에 8대0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 탄핵 기각, 그러니까 윤석열이 복귀해야 된다고 판결문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릅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도 워낙 이 사람들이 법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슬슬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정말 어제 생각할 때 오늘은 금요일 날 최종 선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금요일 날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또 다음 주로 넘어가. 그럼 뭔가 생각하고 뭔가 조작을 하고 뭔가 다르게 판결을 내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재판관들 입장에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판관들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한 내란이고 그래서 탄핵을 기각하는 판결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늦추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아까 5대3 이야기하고 6대2 이야기했는데 8대0이 맞는데 지금 재판관들이 8대0이 맞아. 그런데 그냥 워낙 중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8대0이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보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은 그 판결문 이외에 내 생각은 이건 진짜 완벽하게 얘는 파면이야. 왜 파면이냐 하면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그 의견을 넣으려고 시간을 끌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희망사항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냥 뭐 쭉쭉쭉 읽고 이렇게 우리가 다 했어요 라고 해서 너는 파면이야 이것보다 개개인이 왜 얘가 파면이냐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또 이 재판관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파면이야. 3재판관이 이래서 나도 파면이야 라고 각각의 각주를 다 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충 의견이다. 그런 거죠. 이제 보충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닐까? 파면은 동의하고 어떻게 파면을 시켜야 이 파면이 하냐면 나의 의견은 이래. 그러니까 얘 완전히 파면이야 라는 걸 넣기 위한 것이 또 있다. 완벽하게 파면하는 논리를 판결문에 넣고 싶어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8대0 파면은 맞는데 윤석열이가 나 임명해줬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윤석열이를 어떻게 파면할 수 있겠어. 난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그러니까 내 반대 의견도 좀 넣자. 8대0 맞아. 만장일치로 가자. 그런데 나는 이런 반대 논리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너는 파면이야 라고 쓰고 싶은 재판관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헌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김영옥 선생은 헌법재판관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모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하는 분들이다. 거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신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흔들릴 겁니다. 윤석열이한테 입은 은혜가 있어. 그동안에도 수십 년 동안 얘가 검사하고 하면서 어떤 희애를 베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8대0 파면은 맞는데 나 반대 의견 이 정도는 좀 있어. 그러니까 내 의견도 좀 넣어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재판관도 사람이고 퇴임하면 변호사도 해야 하고 또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지막 꿈이 뭡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극소수는 대통령이죠. 마지막 꿈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출세했다고 하는 게 검사 판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도 나중에 국회의원,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때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파면 맞아. 그냥 파면시키자. 이러기보다 나 이러이러한 것도 좀 그 심정적으로 윤석열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너는 파면이야. 이러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헌재 재판관들을 신뢰합니다. 저도. 그러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잔꾀를 부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도 저는 해봅니다. 말로는 지금 대통령 파면이라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지만 꼼수 부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나는 든다. 그런 겁니다. 뭐 헌재 재판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신입니까? 완벽한 신입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민이 없겠어. 그리고 윤석열이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윤석열 캐비넷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것이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도 지금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 놓고도 지금 뭐 덜덜덜 떨면서 14일, 오늘까지 14일이 지났어.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있는데. 당신들 뭐야? 법대로 하자니까. 하기야 뭐 법이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지. 대한민국이 무슨 놈의 법이 작동을 해. 지기현이가 지랄하고 심우정이가 지랄하고 박세현이가 거기다가 또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데 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야. 그래서 나는 의심도 해본다. 하여튼 특별히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어. 그러니까 속이 터지니까 내가 아니 해놓고 보니까 좀 잘못한 말이 있네. 지랄 연병이란 말을 해버렸네. 아 욕하지 말아야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나같이 이렇게 좀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박세영 미안하다잉. 너 근데 욕 먹어도 쌀마. 하여튼 뭐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속이 너무 터지잖아요. 여러분도 속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네, 하여튼 다시 자중하고 헌재야 헌법재판관아 너희들 이제 제발 이제 좀 끝내자 좀 제발. 어? 별것 따위면서 똥폼 잡지. 그만 똥폼 잡고 할 일을 하란 말이야. 할 일을. 에? 이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헌법적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보란 말이야. 딴 거 생각도 하지 말어. 왜 별거야? 당신들이 그 일을 하라고 거기에 앉혀놓은 거란 말이야. 우리 동네 청소부 아저씨는 청소하는 것이 일이야. 그 아저씨가 일 제대로 안 하면 그 아저씨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 아저씨 청소 좀 하세요. 라고. 근데 헌법재판관이 뭐 별거야? 각자 자기 역할 하고 있는 거잖아. 기자는 기사 쓰는 것이 자기 역할이고 안 그래? 의사는 환자 병 치료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야. 그걸 안 하면 뭐한 짓거리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자빠져 있으면 일을 하란 말이야. 헌재 재판관 니들 일을 해. 일을 임마. 이 자식들아.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앉아가지고 뭐 세상을 흔들고 있어. 이게 뭐 그렇게 심사숙고가 필요하냐? 응? 이게 그럴 일이야 지금? 헌법재판소 뭐야 도대체? 이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세상이 돌아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하여튼 지체 없이 빨리 기습적으로 그냥 하란 말이야. 좀 제발. 라도 기습적으로라도 참 기습파면이라는 말도 요즘 있더라. 헌재가 그럴 리는 없어요. 얼마나 저것들이 신중한 것들인데. 갑자기 내가 그 헌재 재판관들을 약간 공격하는 듯한 말을 해서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긴 한데 내가 진짜 다 나 같은 심정일 거야. 지금 그 선거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나 이런 데서도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제 역할을 제 자리에서 해야 나라가 굴러간다. 헌재 재판관 너희들도 일을 좀 똑바로 하시라.